한국생산성본부 강무희 팀장님께서 좋은 기업 사례를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생산성본부의 강무익입니다. 오늘 사실 좋은 기업 윤성전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셔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하면서 이 조선업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청의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재하청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참 대표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20개 조선 업체 산해 협력사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데 참 모범이 될 만한 경영의 여러 조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올해 2000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선업이 25년에는 또 근본적으로 이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조금 더 신뢰의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업은 이 조선의 선박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공정이 있습니다. 뭐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도장이라는 공정입니다. 하나오션의 이 도장의 공정을 맡고 있는 한 7년 차 되는 사내 협력사고요. 조선 3사의 사내 협력사가 한 500여 업체가 있습니다. 참 그 여러 업체들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저희 대표님이 갖고 있는 경영 철학에서 그래도 상용공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조금 고용을 유지하면서 그 업의 기본적인 어떤 숙련 기술을 좀 유지하고 또 축적하고 전수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참여 배경은 기본적으로 조선업이 갖고 있는 고용의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인력 확보에 대한 이슈는 참 조선업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숙제였고요. 두 번째는 암묵지로 있었던 직무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리고 숙련에 대한 기준들을 조금 이번에 명문화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숙련공이 임금 수준이 초임공과 그렇게 비율상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이 실제로 그 내국인 상용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적인 레퍼런스 기준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까, 이런 고민들에서 저희 사업에 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참 적극적으로 여러 각 단계에서 참여를 해 주셨고요.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FGI 때도 우리 반장님들 소개를 시켜 주셔서 인근에 있는 시설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갖고 있는 고용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이고 왜 풀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숙련공의 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최저 임금이 올라서 어떤 초임공과 숙련공 사이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과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상황들이 이 조선업의 고용을 유지하기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었고요. 그 이행관리 과정에서도 저희 방문 드려서 대표님하고 여론 나누면서 그래도 올해 25년도에 여러 가지의 원청사의 긍정적인 그런 신호들이 아마도 이런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실질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올해 사업에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왜 모범기업인가? 상용공 중심의 인력 운영. 참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규직을 기본적으로 많이 두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조선업 내부에서 보면 일단 우리 좋은 기업은 근로자 구성에서 내국인 상용공이 63.1%, 또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31.2%. 여타 도장이나 전체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공정의 기업 대비해서 한 10%포인트는 또 내국인 상용공 비중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임금 지급 형태가 시급제가 대부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표님 철학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월급제로 가야 한다. 아마 이게 이제 업계 저희 조사했던 기업의 한 평균 대비해서 한 2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기업의 이슈입니다.
옆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상용공의 평균 연령, 내국인 상용공의 평균 연령 한 14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20대, 30대가 거의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숙련 기술을 갖고 있는 내국인들이 숙련 기술을 전수를 이제 외국인 젊은 층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지금 이제 봄에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 사실상 5년 뒤, 10년 뒤 우리 숙련 기술이 제대로 전수가 돼서 이 조선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선뜻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같이 좋은 기업도 같이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신규 내국인 상용공 인력 확보가 어렵고 특히나 젊은 층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국인 상용공의 고령화 그리고 기술과 노하우에 이 단절이 되는 우려되는 상황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외국인 인력들이 사실 유입이 되고 있는데 관리나 노무 이슈의 비용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이슈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황기 때도 어려웠고 코로나 시기 때도 어려웠는데 적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그래도 최근 3년간 매출이 계속 회복되고 있는데 노무비도 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님의 고민은 이 인건비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 운영의 비용이 70%, 80%는 인건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계년도의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 구조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임금 재원의 확보가 임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재원이 충분치 않다라는 이런 한계적 상황이 있습니다. 임금 체계에 대한 진단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일단 보상 수준, 보상 구조, 보상 운영과 관련된 3단계로 저희가 체크를 쭉 진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업종 대비해서 임금의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긍정적인 답을 하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직무와 숙련 등급에 대한 이 암묵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명문화하고 체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숙련 수준에 따른 임금 차등폭의 어떤 수준들을 좀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을 도출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임금에 있는 여러 구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일부 직무에 한해서는 대표님 철학에 있어서 이 조선업의 특성상 숙련과 이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도수당, 능률 보정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산하의 협력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기본적인 체계에서는 이 숙련과 직무 특성, 또 근로시간과 복리 후생의 개념들로 전체적인 이제 근로자의 임금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부 직무가 아니라 전체 직무에 어떻게 확대할까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고민이었습니다. 임금 이제 체계의 어떤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들을 앞서 말씀드린 직무와 숙련 중심의 임금 체계 설계 그리고 숙련 역할 등급에 따른 임금 차등 설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수수당과 능률 보정수당은 숙련 역할 수당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저희가 좀 통합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표준 모델에도 확장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의 큰 이 모델은 직무 중심의 직무급과 그리고 직능 중심의 숙련급을 어떻게 잘 하이브리드 할까? 그렇게 해서 임금 체계를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직무 체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명문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직무 분류, 직무 분석, 직무 평가의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상용목의 생산직에 해당되는 이제 표준 직무 도장에 있어서는 한 7개, 블라스팅부터 해서 도막 체크까지 이런 전체적인 직무 프로파일들을 저희가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직무 평가는 이제 현장의 전문가들 위주로 이제 그 개별 컨설팅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직무 등급을 총 3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블라스팅, 그라인딩을 이제 3등급 체계, 그리고 수거 클리닝을 1등급 체계로 해서 직무의 등급을 저희가 좀 나눠드렸고요. 숙련 등급 체계는 4등급 체계로 기본적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협업기관을 같이 했던 머서와 함께 좀 고민하다가 실제 이 숙련 기술을 코칭하고 매니징 해줘야 되는 역할에 있어서 이 L4 등급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등급 체계를 4등급 체계로 나누어서 각 직무별로 숙련 등급 기준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표는 저희 조선업의 총 보상 대비한 상대 수준, L1 대비한 비율을 저희가
했고요. 여기 1.5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5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선업 총보상의 L1 초인공 대비한 최고 숙련자의 임금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4 같은 경우는 이제 1.56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유관 산업, 뭐 조선업이 들어가 있는 유사한 직무들, 그리고 일부는 원청사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L1 대비해서 L4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본과 미국의 이 유사 데이터에서도 한 1.8, 1.7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조선업이 고숙련자가 초인공에 대비해서 그 임금 차등폭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장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기준을 레퍼런스로 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의 기본급이 되는 직무급의 기본적인 보정을 시장 대비해서 경쟁력 있게 좀 저희가 재설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숙련 역할 수당이라는 부분으로 이 G2 등급의 직무와 G3 등급의 직무에 특히 L3와 L4의 고숙련자의 그 임금의 차등폭을 조금 늘려야겠다. 이것이 최소한의 숙련공들이 조금 더 고용 유지를 안정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배율대로 저희가 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의 특성상 이 재원의 마련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올해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원청사에서 이 재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지갑을 좀 의미 있게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에서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기준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뭐 데이터와 함께 여러 가지 설득 과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외적으로 뭐 조선업 특별법을 포함해서 또 전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그리고 전문가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다. 뭐 현장에 계시는 대표님도 사실 의지 표명을 좀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3단계의 체계로 지금 현재 직무와 숙련 중심의 임금 체계를 조금 제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평가와 같은 부분들은 올해 중점적으로 또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